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한번 좀 다시 좀 볼게요. 오늘은 이제 게시판을 만들 건데, 게시판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게시판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로는 어디냐면은요, 164쪽 보시면 됩니다. 157쪽부터 다시 볼게요. 157쪽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리스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BK야. 깜짝 놀래라. 우리 M폴더에 들어가면은 그 디테일이죠, 디테일. 자, index.html을 더블 클릭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리죠. 여기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가셔서 구글 크롬을 선택하시면 구글 크롬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크롬으로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포토 앨범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이 그림을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림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림이 크게 펼쳐지는 거로만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게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넘어가게끔 하는 걸 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이 지금 저는 포토 앨범이라고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뭐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큰 그림으로 바꾸게끔 지난 시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그 원 파일 있잖아요. 원 파일. 우리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잖아요. 어비 모바일 웹 있지 않습니까? 이 어비 모바일 웹에 가면 오리지널 파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리지널 파일. 없으시면 제 홈페이지 다시 받으시면 돼요. 데카로 바꾼 거 말고 원래 거 이 책에 있는 예제, 이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문서에 있지 않아요? 어? 문서에? 우리 문서에 문서에 있든지 어디 갔는지 찾아보셔야지. 문서에다 그때 다운받았잖아요. 예. 예, 일단 그걸 여셔야 그거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디테일이거든요. 자, 보세요. 디테일이란 문서만 일단 열어놓으시면 돼요. 디테일이란 문서만. 새로운 문서를 여셔도 되고,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우리 공부하는 폴더 안에 있는 게 N폴더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내 문서 안에 N폴더인데, 그 N폴더에 가보시면은 디테일이란 문서가 있을 거라고. 디테일. 그 디테일을 실행해 보세요. 디테일만 실행하시면 돼. 이거예요. 이거.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 작은 그림을 눌렀을 때, 큰 그림이 펼쳐지게끔 나오게끔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거를 옆으로 제끼게끔 하는 거. 그게 디테일 문서잖아요. 그 디테일 문서를 좀 수정해 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디테일 문서에 쭉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빠졌단 말이야 지금. 뭐가 빠졌어요. 이 빠진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편집된 소스는 공방에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서 있으시죠?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완성을 해서 아까 인터넷상에서 실제 보셨던 거 있었잖아요. 프로젝트 그림 바꿔서 이렇게 제끼면 넘어가게끔 하는 이 원본은 그대로 올려놔 드릴 테니까 공방에다가. 그럼 저거 크롬으로 여셔야 돼. 크롬으로. 집에서도요?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하시면 그림이 반쪽짜리가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일단 해보시면 되고. 크롬이 안 깔려 있으시면은 크롬은 까시면 되잖아요. 크롬은 어디에 있어요? 저 홈페이지에 공방이 아니라 여기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웹브라우저 멈이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설치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가 이 공부방 말고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오늘 41번이잖아요. 그렇죠? 42번 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 예문 압축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댁에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돼요. 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예문이 거기 다 있으니까는요. 그럼 크롬 설치해가지고 기본 브라우저는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안 바꾸면 괜찮은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디테일이. 지금 소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디테일이란 파일의 소스. 예, 디테일이란 파일의 소스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새 문서든 공부하던 문서든 상관없어요. 예. 자, 아까 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래 문서, 그 아까 완성된 그림 있었죠? 완성된 그림이요. 완성된 그림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게 나오는 거 이거요. 보시면 그림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에 6개가 있었죠. 샘플 그림이 6개가 나와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를 클릭하더라도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옆으로 마우스로 제끼거나 손으로 비비면 넘어가는데, 밑에를 보세요. 밑에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흐릿한 거하고 진한 거하고, 여기 있는 회색을 누르면 그 그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제끼면 넘어간다는 의미고, 그게 넘어갔을 때 나오는 그림 밑에 세 번째 진한 회색에 나오면 현재 세 번째 그림이구나 라는 의미로 지금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6개를 제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사진을 6개를 올려놨으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6개가 있어야 돼요. 6개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몇 개로 돼 있나 보세요. 3개만 돼 있잖아요. 3개만. 디테일이란 문서에 디테일. 디테일 문서에 플래팅?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한 89번, 90번 그쪽일 거예요. 플래킹 배너 영역 시작이라 그래서 UL에 li div/div/li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세 줄을 한꺼번에 블럭 잡으셔서 복사하고 붙이면 2배 늘어나겠죠. 늘어났나 보세요.
교재 166쪽이에요. 166쪽 보세요. 메모를 하세요. 166쪽에 보시면은 밑에 소스 중에 166쪽 166 소스 보셨어요? 91번, 92번, 93번 라인 보세요. 91, 92, 93번이 LI. 자, 거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메모장으로 살짝 이건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div 해가지고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ul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li라고 돼 있고, 거기에 div라고 돼 있고, /div라고 돼 있고, /li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요게 그림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ul이 막혀 있고 /div가 나오는데 이거죠. div로 시작했으면 /div로 마감을 해야 되고, ul로 시작했으면 /ul로 마감해야 되고, li로 시작했으니까 /li로 막아야 되고, div로 시작했으니까 /div로 막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div는 뭐냐면 디비전이란 뜻이에요. 디비전. 어느 영역 이런 뜻이에요. 근데 li는 뭐냐면 리스트 아이템이라 해서 하나의 항목이란 뜻이에요. 항목. 항목이란 의미예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열고 열었으니까 닫혀야 되고, 여기서 열었으니까 닫혀야 되고, 열었으니까 닫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 열었으니까 마지막에 닫혀지는 거예요. 이게 엇갈리면 안 돼요. 열었으면 닫혀야 되고 열었으면 닫혀야 되는 게 꼭 맞아 들어가야지 얽히고 설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고. 얘는 얘와 연결되어 있고 쟤는 이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꼬여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가 부분집합처럼 이렇게 집합처럼 보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얘랑 맞춰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것 뿐이라고.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6개가 있어야 된다고. 6개. 그림을 6개를 보여줄 거라니까. 만약 여러분이 보이시고 싶은 그림이 10개가 있으면 얘를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10개. 그 밑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책으로 보면은 91, 92, 93번 라인이 LIDIV가 세 가지 있죠. 세 줄이. 그러니까는 이 그림은, 이 책은 우리가 3개를 보여준 거고, 실제로는 그림은 12가지였다고, 이 책에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조그만 그림이 썸네일이 12가지인데, 인디케이터 이 부분이 3개만 보이니까, 이 부분이 여기가 실제로 3개만 보인 거예요. 얘가 12개가 필요하면, 그림이 12개가 필요하면 얘도 1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뭐를? 소스 얘를 12개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12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12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거기 보면 스팸 태그라 그래서 1, 2, 3, 4, 5, 6, 7, 8 하고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1, 2, 3, 4. 1, 2, 3, 4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1, 2, 3만 돼 있죠? 걔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저는 12개를 집어넣을 거니까 12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 부분도 3가지 있었잖아요. 1, 2, 3이 있었으니까 그 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여러 번 하면 6개가 되든 12개가 되든 할 거 아닙니까? 이 책은 기본인 개념이 3개로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12개 보여줄 거라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그림이 12개가 있잖아요. 저는요. 그럼 얘를 누르면 12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개가 나오게끔 하려 그러는 거고, 지금. 제가 클릭을 하면 12개가 나오게끔 하려 그런다고. 기본 소스 작업하셨죠? 12개, 6개나. 6개 정도 하시면 편할 거예요. 연습 삼아 6개. 자, 그 다음.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6개든 12개든 아무리 해봤자 옆으로 제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질 않는다고. 이렇게 블럭만 잡히지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뭐가 빠져서 그래요. 그 소스가 뭔지 적어 드릴게요.
아무데나 입력하셔도 돼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저기 57번, 58번, 64번 여기 가셔도 되겠다. 43번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 스크립트 클래스는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부분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뭐가 보이세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부분 보이나 확인해 보세요. 여기 43번 라인 보세요. 43번 라인 43번 라인 확인하셨어요? 거기 스크립트 클래스는 JS-bin, src는 js/jquery.min.js라고 써있는데, 저는 43번에 돼 있고요. 여러분은 어디 돼 있나 보세요. 31번에 가도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타입은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슬래시 헤드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슬래시 헤드. 슬래시 헤드 찾으셨어요? 어딘지 못 찾으셨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요, 우리 책 보세요. 167쪽 30번 라인이죠. 167페이지 안에 소스 그림에 보면 30번 라인이 있어요. 폴리킹 영역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폴리킹 영역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녹색 글자로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30번 라인, 29번 라인에 되어 있고, 제 화면에서는 42번 라인인데, 여러분 소스는 저랑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꼭대기부터 다시 넘어가면은 뭐 HTML 랭귀지는 코어, 뭐 헤드는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메타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뭐 맥시멈 스케일은 3.0이고 미니멈 스케일은 1.0이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0,0,1 뭐 이런 소스 보일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주소 안 보이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19번, 20번, 21번 라인에 거기에 뭐 타이틀에 보면 누구의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거 써놨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스크립트는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스크립트 했는데 뭐가 이렇게 쭈르륵 나오다가 슬래시 스크립트가 나오고, 또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에서 쭉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뭐 링크 하이퍼 리퍼런스는 command.css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고, 폴리킹 영역 시작이라고 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어딘가에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소스를 드릴 이 수정한 소스는 어디다 넣었냐면 여기 폴리킹 영역 끝 있잖아요. 끝 여기 사이에다가 글자를 썼다고. 근데 이게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src는 자, 여기 src라는 부분에다가 js 슬래시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 여기 js 슬래시 I 스크롤. 헤드 전에 헤드 안에다 넣는 건가요? 헤드 다음에 넣는 건가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바디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헤드 영역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 헤드 다음에다 쓰시면 안 돼. 여기다 쓰시면 얘는 미아야, 미아. 바디에다 쓰셔도 안 돼. 바디에다 쓰셔도 안 되고, 요 헤드 끝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슬래시 스크립트가 꼈으니까 요 사이에다 끼면 안 되고, 요 사이에다 끼면 안 되고, 요 끝난 데다가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여기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디다 쓰셔도 상관없다고. 선생님은 그 다음에 지금 쓰셨는데. 응? 이 다음에 헤드 안에다 넣는 거죠? 헤드 안에다가, 헤드 영역 안에다가 쓰시는데, 저 상단에 보시면 잠깐만 보세요. 여기 요런 말 있잖아요. 요거 요런 스크립트 요런 명령이 있죠. 요런 스크립트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립트 타입은 자바스크립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여기 한 줄이잖아요.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요거 src 안에는 요거만 바꾸시면 돼요. 요거만. 우리는 클래스가 안 들어가니까 요거만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JS라는 폴더가 이 안에 있는데 iScroll이라는 iScroll이라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연결을 안 해놨어요. 보니까 이 책에서는 저자는 자기 홈페이지에서 얘를 연결해놨고 우리는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 그거 한 줄만. 네, 요거 한 줄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6개가 되든 8개가 되든 제끼면 넘어간다고.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자, 보세요. 넘어가죠? 아니, 지금 안 넘어가던 그림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넘어가죠? 아까는 안 넘어갔거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블럭만 됐었다고.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지금 다시 보시면은 얘를 제끼면 이렇게 블럭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블럭만. 그리고 12개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여기가 이렇게 회색이 12개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다음에 소스는 JS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iScroll.js라는 이름만 하나 넣어준 거예요. 이거를. 얘를 어디에다가 우리 책으로 말하면은 아까 소스 어디 있어? 167쪽에 거기 보시면 30번 라인서부터 밑에 50번 라인이 플로킹 영역 시작과 끝 영역인데 그 사이 어딘가에다 끼워 넣어 주시면 된다고. 근데 끼실 때 보세요. 얘가 한 세트잖아. 이렇게 한 세트잖아.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세트인데, 여기가 한 세트인데 이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 시작이 열렸고 끝이 났잖아. 여기 시작이 들어갔고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들어가서 슬래시 스크립트로 끝났잖아요.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끝나고 난 사이에다가. 요런 사이에다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요런 사이에다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남의 살림살이 들어가서 끼어들어가면 안 되지. 항상 꺽쇠 모양으로 앞에 파란색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언젠가는 요 스크립트가 슬래시 스크립트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한 세트야. 그게 한 세트. 그 한 세트 다음에 넣어주든지 뭐 앞에 넣어주든지 넣어야지 그 사이에다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 쭉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 사진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클릭하면 큰 그림 보이게 합시다 라고 해서 소스를 바꿔버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소스가 뭐냐면은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밑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이 그림을 12개를 집어넣으니까 12개 파일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썸네일 그림 있잖아요. 썸네일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이퍼 리퍼런스를 줘서 HTML 문서를 다시 만들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개 그림이니까 02에 01, 02에 01에 01, 02에 01에 02, 03, 04에서 12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요거 만든 파일 그대로 제가 올려놨어요. 어디다 올려놨냐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2015년 9월 13일 수업 내용 오늘 거 거기 가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한 거 있어요. 예, 프로젝트 영역만 수정한 파일. 오늘 제가 지금 수업한 내용이 완성본.zip이고요. 인디케이터 오류로 인해서 썸네일을 클릭하면 큰 이미지가 보이게 하는 파일이 m.zip인데 완성본.zip이 있고 m.zip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완성본은 오늘 공부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거예요. 클릭하면 넘어가게끔 하는 거. 근데 샘플은 제가 6개를 먼저 보여드렸고 오늘 수업한 거는 12개를 보여줬잖아요. 12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클릭하면 큰 그림이 나오게끔 하는 거를 소스에서 보여드렸어요. 여기 다. 그러면 02에 01에 얘를 소스를 보면은 다른 거 다 지워버렸어요. 여기에 여기 다 지워버렸단 말이야. 인디케이터 영역이고 다 지워버리고 뭐를 클릭하면 큰 그림이 나오게끔 위드가 100%로 보이게끔 하는 거를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소스도 그대로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늘 공부한 내용은 또 이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작품집 1번은 큰 그림 보이게 하는 거고 작품집 2번은 오늘 수업한 내용으로 12개 그림 보이게 한 거예요. 썸네일 12개인데 클릭을 하면 12개가 이렇게 넘어가게끔. 이거는 그대로 다 이 안에 소스로 다 넣어놨어요. 소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성본이라는 소스에 가보시면 원본이라는 거 있어요. 원본은 우리 책에 있는 실려있는 그대로 내용이고요. 디테일 저자 원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책에 없는 거를 제가 저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스를 봤더니 아까 수정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iScroll 자바스크립트가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있는 원본이고 그거를 고친 건 이거니까 어차피 내용은 똑같겠죠. 예, 내용은 똑같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원본 그림이 있어요. 원본 그림은 이렇게 생긴 원본 그림이에요.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썸네일 그림이 12개 있었죠. 그 다음에 큰 거 누르면 작은 그림 누르면 큰 그림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2배짜리가 있고 하나는 2배짜리가 있고 하나는 뭐 1배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 작은 그림 큰 그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린 작은 그림 큰 그림 두 개 안 만들었죠. 그냥 큰 그림 320짜리로 만들었잖아요. 작은 그림은 85고 여기 큰 그림은 170인데 제가 큰 그림으로 만든 거는 여기 없고 요 이미지라는 폴더에 가보면 요렇게 제가 그림을 넣어놓은 게 있고 얘는 그대로 있어요. 다 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안 쓰니까 썸네일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책에 있는 소스 그대로 두고 이름만 이 책에 있는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에는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 01, 이미지 01S, 이미지 02, 이미지 02S. S는 스몰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본 그림 그대로 상하지 않게끔 뒀고 이름을 다시 바꿔가지고 제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서 보셔도 되고 여기에는 동영상을 빼놨어요. 제가 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빼놨어요. 여기 동영상은 있는데 올라간 파일에는 앞쪽 파일에는 동영상은 빼놨어요. 제가 동영상은 여러분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그림 집어넣은 거 12개 그림을 클릭하면 12개 그림이 각각 크게 나오게끔 하는 거는 다 소스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도 뭐 디테일 그대로 다 수정한 거 있고 커먼 CSS 다 수정한 거 그대로 있으니까는 여기서 커먼 CSS 들어가시면 어디가 수정되어 있는지 보시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거 보고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파일을 바꾸치기. 예, 여기 가셔서 그대로 제가 그림을 이미지 공고 이렇게 이름이 다를 거예요. 이름을 바꾸치기. 이름만 바꾸치기. 이름을 바꿨어요. 본래 소스에는 커먼 CSS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보시면 여기는 풀립 이미지 06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풀립 이미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FLI 이미지 01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저는 그냥 이미지 01 이미지 02 지난 시간에 바꿨단 말이에요. 바꾼 거로 해놓은 것도 있고 원본 그대로 유지한 거는 완성본이라는 거, 여기 완성본이라는 거 열어보면은 이 책 그대로 돼 있는 파일이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프로젝트 클릭하면 그림이 넘어가게끔만 6개로 바꿔치기 한 것만 거기 추가해서 넣는 거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수정해드린 부분에서 책에 보면은 뭐 가로가 몇이다, 세로가 몇이다, 그 다음에 그림이 한 개당 320짜리니까 책에는 160으로 돼 있었는데 320으로 고쳤고, 곱하기 부분을 얼마큼 하면 되는지 개수를 곱하는 부분이 어디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그 419번 라인 오른쪽 169페이지에 그 409번 라인에 보면 위드가 57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림이 6개 있을 때 쓰는 거고 3개 있을 때 쓰는 거고, 6개를 쓰려면 114로 쓰고 12개를 써야 되니까 228을 쓰자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10개만 쓰겠다 그러면 한 개당 19픽셀이니까 57을 3으로 나누면 19니까는 만약에 얘를 12개를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190이 되겠지 뭐. 220, 한 개당 19니까 190이 되겠지. 그림을 나는 7개만 넣겠다. 그러면 7개를 또 곱하면 되겠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388번 라인 책에 16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위드가 480픽셀이고 넘버 오브 페이지 곱하기 페이지 위드라고 써있는 부분이, 그림을 12개를 집어넣을 거니까는 12를 곱해야 되고, 페이지가 이 책엔 16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320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20 곱하기 12 곱하기 320이니까 3840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즈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부분을 12개를 미리 세팅해 놓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12개만큼 공간을 3840만큼 공간을 차지해서 제끼면 넘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요 계산법은 책에 있는 대로 제가 메모해 드린 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여기에 클릭하면 크게 보이게 하던, 클릭하면 너프로 넘어가게끔 하는 걸 제가 포토 앨범에다 2개를 만들어 놨으니까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173페이지 보세요. 173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상단문이, 쟤는 지금 상단문이라고 된 이 부분,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크루트에서 리크루트하고 리퀘스트 두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패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크리에이티브라는 거 나오고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책에 있는 샘플이. 여기 소스를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뒀어요. 이 소스는 안 건드렸어요. 03-01이죠. 03-01. 요거 이 부분. 소스가 지금 여기 패션 그대로 있고요. 저도 이건 그대로 뒀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손을 안 댔어요. 제목만 바꾼 거지 이 부분은 그대로 안 뒀다고. 너무 내용이 좋아서 리크루트는 그대로 뒀어요. 저도 제 홈페이지에 가도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해놨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대신에 리퀘스트 영역은 작성자가 누구고 전자우편 쓰고 내용을 해가지고 샌드를 누르면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설정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리퀘스트 부분을 빼버렸어요. 예. 근데 이 책에서는 리퀘스트 영역이든 리크루트 영역이든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패션이 있고 크리에이티브 있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소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DT는 뭐고 DD는 뭐고 뭐 DL은 뭐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면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제목이 커야죠. 도드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엔 동글동글 해갖고 항목이 DD라는 이렇게 항목으로 나온 거잖아요. 본래 DT는 뭐냐면 어느 글자를 어느 단어를 설명해 줄 때 단어를 쓰는 거고 밑에는 설명을 쓰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용어 설명 같은 거 할 때 용어 설명할 때 설명하는 내용은 DD고 이거는 DT는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홍길동 써놓고 밑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릭탱글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 커먼 CSS로 설정이 돼 있을 거라고 검색해 보면 여기 돼 있네. 여기 릭탱글 리스트에 DT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DD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는 DT고 어떤 건 DD잖아요. DT하고 DD는 뭐냐면 제목이냐 설명이냐 이건데 그 소스를 책에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DT는 글꼴이라든지 진하게 보이고 진하게 보이나요? 글자가요? 여기 패션이라는 글자가 진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DD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7픽셀 5픽셀 여유를 주고 여기에 아이콘 라운드.png라는 게 있어요. 아이콘 뭐냐면 어디 갔느냐 아이콘 라운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이콘 라운드 여기 밑에 빨간 거 보이세요? 밑에? 예, 그것이 나타나게끔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아이콘 어로우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 화살표를 주면은요 여기 결과가 소스가 여기가 동글뱅이가 화살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거기다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퀘스트 부분은 소스를 보시면은 03-02죠. 03-02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이건 표 작업하는 거 표. 여기 보면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테이블을 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돼 있고 작성자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제목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박스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박스는 TD라고 돼 있어요. TD 테이블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우리 표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로 줄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줄을 말 그대로 테이블 로우라 그래요. 로 ROW 한 줄. 칸은 컬럼이라고 하죠. 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에서는 컬럼이라는 말을 표현 안 하고요. 테이블 데이터라고 표현해요. 한 줄에다가 TD가 3개가 있으면 3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TH라고 되어 있어요. TR이 뭐냐면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여기 보면 TH라고 되어 있어. 본래는 TD라고 써야 돼. TD라고 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이메일이라는 글자가 허해졌어요. 이메일이라는 글자가 허해졌어. 그래서 이거를 TH로 지금 쓴 거지 않습니까? TH가 뭐냐면 헤더예요. 헤더. 우리가 줄 칸을 써서 제일 윗줄에는 제목란을 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뭐 점수를 쓰라고 제목을 쓰고 왼쪽에는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에서 사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 제일 윗줄하고 세로 왼쪽 칸에는 보통 제목성을 띄거든요. 그 제목성에 TH가 들어간 거예요. TH를 쓰면 자동으로 얘가 굵게 나타나요.
굵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에다 내용만 써라 이거지. 내용만 써라 이거지. 그 다음에 지금 내용 쓰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 줄을 써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고 저쩌고 뭐가 궁금해요 라고 써야 되는데 양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을 여러 줄을 쓰기 위해서 여기 보면 텍스트 에리어라는 걸 줬어요. 딴 데는 작성자가 이름이 뭐냐 제목이 뭐냐를 쓸 때는 input name은 해가지고 이렇게 input을 썼는데 여기는 텍스트 에리어라는 말을 썼어요. 텍스트 에리어라는 말은 여러 줄 여러 칸을 쓰게끔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여기다가 컬럼 몇 칸을 만들고 로우 몇 줄을 만들겠냐 써도 돼요. 안 쓰면 기본적으로 여러 줄 여러 칸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인풋 네임이 아무것도 없죠. 인풋 네임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썼어. 홍길동이라고 쓰고 해서 내용을 써서 썬드 보내게 하면 이 관리자 컴퓨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하고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name이라고 줄 건지 name이라고 줄 건지 이메일에는 이메일이라고 줄 건지 제목에는 뭐라고 쓸까요? 뭐 텍스트 헤더라고 쓸까? 헤드라고 쓸까? 뭐 내용에는 뭐라고 쓸까요? 뭐 텍스트로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야 그 이름 값으로 저장이 되거든. 저는 제가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몇 번지 몇 호 주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 여기는 홍길동이 사는 집, 이정민이의 집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임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면은 현재 보낼 수가 없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재미삼아만 써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다 이걸 보내려면 실제로 보내려면은 클릭을 하면 샌드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거든. 웹 서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웹 서버를 HTML로는 못 만들어요. HTML에서 연결을 해서 다른 거로 잡아서 저쪽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 제곱만, 표 내용만 공부를 하시라고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 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전자편 주소가 나와야 되고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웹 주소가 나와야 되고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이폰이다 갤럭시 폰이 달라요. 이렇게 화면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PC는 모든 키보드가 다 키면이 다 있지만 스마트폰은 키가 종류가 많은데 한 화면에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를 때 상대편 전화 누를 땐 숫자가 나오는 거고 검색을 할 때는 영문자 한글이 나오는 거고 홈페이지 주소 입력할 때는 골뱅이라든지 뭐 이거 뭐뭐.com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자우편 주소 보낼 때는 골뱅이라는 기호가 나오고 그게 알아서 나오게끔 하는 거를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새로 배우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공지사항 이 부분이에요. 지금 얘가 몇 개가 있나 보세요. 얘가 하나죠. 공지사항 누르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게 04의 01이잖아요. 그러면 요 2번 누르면 04의 02가 나와야 되잖아요. 04의 02가 없죠. 04의 02가 없지 않습니까? 소스를 보세요. 04의 01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여러 개 복사를 해서 하나는 04의 02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04의 03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04의 04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만드세요. 05 만들어야 되고 06 만들어야 되고 07 만들어야 되고 04의 01을 복사를 해서 붙이시면 저처럼 복사본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이름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04의 15번까지 만드세요. 04의 15번까지 11번까지만 만들어도 돼요.
공사에 01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복사본이라는 이름이 쪼르륵 붙어요. 그래서 공사에 12까지만 만드세요. 12. 뭐 11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페이지가 나오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3페이지.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1, 2, 3, 4, 5, 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 5번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6번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6번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6, 7, 8, 9, 10이 있고 11을 가려면 오른쪽에 있는 걸 누르면 11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5번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6, 7, 8, 9, 10 나와야 되고 10 옆에 있는 거 누르면 11도 나와야 되고 15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런 화면을 연습하려고 그런 거니까는요. 예. 12개 정도 만드세요. 12개 정도요. 공사의 01의 01이 아니라 공사의 01, 공사의 02, 공사의 03.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예, 예. 공사의 01의 01은 뭐냐면 잘 보세요. 공사의 01의 01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잖아요. 공지사항 누르면 나오는 게 공사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얘를 누르면 얘가 공사의 01이거든. 공사의 01의 01이거든. 밑에 거는 공사의 01의 02고 밑에 건 공사의 01의 03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만들 거예요. 큰 거. 거기에 붙이니까 자 볼게요. 여기가 자 지금 얘가 01의 01이고 01의 02의 01이고 03의 01이고 04의 01이잖아요. 여기 구조가 그럼 업체 소개 저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가지를 넣었는데 얘는 01의 01이면 얘는 01의 02고 얘는 01의 03이고 그렇죠? 포토 앨범은 02의 01인데 제가 두 개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02의 02가 되는 거고 상담 문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리크루트하고 리퀘스트하고 이거는 03의 01, 03의 02고 근데 공지사항은 없잖아요. 밑에가 공사의 01로 끝났다고. 근데 이 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어비와 송태비는 어비 모바일 출간을 클릭을 하면 공사의 01에 01이 나오는 거고 공부 모임 탄생을 누르면 뭐가 돼요? 공사의 01에 02가 나와야지. 근데 딴 거 나왔잖아요. 없지. 공사의 01에 02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셔야 되고 얘는 공사의 01에 05가 되겠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걸 클릭하면 뭘 가야 돼요? 공사에 02로 가야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3번 누르면 공사에 03을 가야 되고 요 화살표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사에 06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소스를 만들어 보자고. 공사에 01에 가서 소스를 한번 보자고. 소스를 밑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밑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공사의 01이요. 공사의 01. 공사의 01에 01이 아니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공사의 01서부터 공사의 아까 10몇 번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공사의 01을 가보시면 70번 라인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이지 내비게이션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1, 2, 3, 4, 5가 나와 있죠? 크게 1, 2, 3, 4, 5가 이거예요. 밑에 1, 2, 3, 4, 5예요. 그러면 이 02 누르면 여기 2번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04에 02.html로 가야죠. 아니 여기 아까 04에 02, 04에 03, 04에 04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셨잖아. 여기는 2번 누르면 04에 02로 가야 된다고. 3번 누르면 04에 03을 가야 되고
이거 누르면 04에 04로 가야 되고 05 가야 되고 이건 6번 가야 된다며. 그래서 소스에 가서 2번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 04에 02로 가야 되고 3번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 샵이 아니라 03으로 가야 되고. 샵은 뭐냐면요, 그냥 클릭하는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 뭐를 클릭하는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클릭하는 연습만 하라고 했을 때 샵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음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거는 여기 화살표 요거 요 화살표가 다음이에요. 여기 다음이라고 써 있는데 다음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야? 화살표가 나온 거죠. 여기 화살표가. 얘를 딱 누르면 어디로 간다? 06으로 가야죠. 여기는 왜 12개가 나와요? 여기는 12개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04에 02에 가보면 걔도 거기가 있을 거라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도 고쳐줘야지. 이렇게 고쳐줘야지.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점 뭐냐면 보세요. 제가 04에 01인 거 있잖아요. 04에 01 이거 지금 여기 1번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2번 숫자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04에 02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04에 02로 가게끔 제가 해볼게요. 보세요. 갔어요. 이게 04에 02로 왔잖아. 그럼 04에 02로 왔으면 2번이 빨개야지. 3번 가면 3번이 빨개야 되는데 1번 가니까 1번에 빨갰는데 2번 눌렀더니 2번이 안 빨고 1번이 빨갛잖아. 그게 뭐를 고쳐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뀌면 돼. 요렇게 바뀌면 돼. 2번은요 자기 번호, 이게 04에 02잖아 04에 02는 04에 02.html로 가라는 게 없죠. 자기 자신이 왔으니까. 대신에 뭐는 나와야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뻘겋게는 테두리가 나와야지. 1번 누르면 1번이 뻘겋고 2번 누르면 2번이 빨개야지. 3번 누르면 04에 03이 빨개야 되고. 그 빨간 구조가 이거야. 스팬 클래스는 now p라고 하는 현재 페이지라고 하는 이 클래스명이 들어가면 걔가 현재 페이지니까. 그럼 3번은 어떻게 될까? 3번에 가 있겠지. 대신에 번호는 맞춰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세요. 04에 03을 한번 바꿔보러 갈 거예요. 04에 03에 갔더니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치겠어요. 잠깐만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인데 얘를 제가 쓱 고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싹 고쳤어요. 그럼 어디를 고쳐줘야 돼? 이 부분이 어디로 와야 돼? 내려와야 되고, 얘가 3이고 얘가 2죠. 그럼 얘도 2지. 04이 0이잖아. 그럼 밑에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이거 그대로 되고, 이 현재 페이지가 이게 04에 03이니까 넥스트 3번. 넥스트는 어차피 6으로 갈 거잖아. 6으로. 네. 4에서 6, 4, 6은 그거. 자, 지금 요거 복사해서 04에 04를 또 고칠 거고요. 여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고칠 게가 많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3으로 바꾸고 4로 바꾸고 얘는 3으로 가겠고. 그럼 뭐도 바꿔야 돼? 04에 05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아하, 잠깐만. 틀렸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를 바꿔주고, 대신에 요 스팬하고 얘가 바뀌는 거지. 얘가 4고 얘가 5고 얘가 4고. 구조는 똑같아요. 이 구조는 똑같아. 그게 저게 HI 그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5번 누르면 5번이 빨개야 되고, 이게 틀렸다. 5번이 1, 3, 3, 3, 5네. 여기 4네. 여기 4죠. 그렇죠? 이게 4인데. 다시 수정할게요. 4로 돼 있죠. 보세요. 1번 누르면 1번이 빨갛고, 2번 누르면 2번이 빨갛고, 3번 누르면 3번, 4번이 누르면 4번, 5번이 누르면 5번. 이제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가요? 6번 가야지, 6번. 6번 가야죠. 당연히 6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누르면 6번 가야 되는데, 06에 06 파일을 고치러 가보면, 06에 06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얘는 이제 6번 라인이죠? 6번이 아니라 6번 화면이잖아. 6번이라는 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간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그러면 여기가 6, 7, 8, 9, 10. 그럼 요거 누르면 11로 가야죠. 자, 그러면 얘가 6으로 가야 되고, 7이고, 8이고, 9고, 10이고, 얘는 11로 가야죠. 대신에 요게 현재는 사는 거기에서 사는 뭐예요? 공사는? 얘는 6으로 얘는 지금 얘가 6이고 여기가 7이고 8이고 9고 10이고 여기가 7이고 8이고 9고 1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지사항에 가서 5번 갔다가 6번으로 가면 6번으로 가야 되고 7번 가야 되고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6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6번 왔잖아요. 06에 06. 근데 6에서는 앞으로 못 가잖아. 얘는 뒷동네는 가는데 앞동네로 못 가니까 이 화살표 하나 만들어줘야죠. 이 화살표를 만들어줘야 요거 눌러야 5로 갈 거 아닙니까? 7 누르면 7 9, 여기 10 누르면 10 가고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11로 가는 거는 똑같은 구조니까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 고민해 봐야죠. 이 소스에서. 잠깐만요. 여기 뭐가 빠졌지? 요게 뭐가 하나 없잖아요. 요거. 여기가 지금 이 동네인데 뭐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넥스피가 아니라 이전 페이지로 가게끔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이전이라고 써놓고 얘는 어디로 가야 돼? 05로 가야 되겠죠. 05. 근데 넥스피가 아니지. 넥스피가 아니라 이전 페이지로 가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이미지가 있나? 지금 이전 가는 페이지가 없죠. 다음 가는 페이지만 있나? 다시 보세요. 요 화살표를 찾아보자고. 어디에 있나 그 화살표가. 없으면 만들어 그려야지 뭐. 일단 빨리 이거부터 수정하세요. 1, 2, 3, 4, 5 다 수정하세요. 근데 저게 4에 네. 7 그게 아니라 이게 5개씩이 1, 2, 3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밑에 1로 나온 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1, 2, 3, 4, 5죠? 네. 1에 5개 나오고 이건 아닌가요? 2에 5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룹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룹 이거. 이거는 안에서 고쳐주면 돼요. 여러분이 뭐 누르면 뭐가 되게끔 하는 거 고쳐주시면 되고, 일단은 04에 01, 04에 02, 04에 03, 04에 04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요거 누르면 04에 06으로 갔는데, 아니지, 화살표가 반대로 가야지. 이 화살표를 반대로 가는 걸 하나 만들어줘서 얘를 클릭해야 5번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 자, 책 보세요. 책에 보면은 지금 CSS 코드하고 04에 01로 가게끔 하는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 책에는 뭐를 좀 설명하고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이 공지사항 5가지 중에 첫 번째 출간을 누르면 04에 01에 01로 가서 설명을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리스트가 있잖아. 리스트 누르면 일로 와야 되고, 다시 일로 와야 되잖아. 요거 눌렀을 때 리스트는 일로 와야 되잖아.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04에 01에 02로 가야 되겠지.
그럼 04의 01에 02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화살표 03에 04에 01에 04로 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걸 또 고쳐야 되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인디케이터 부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누르면 오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 누르는 걸 누르면 6으로 와야 되잖아요. 6으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요거 여기 화살표 거꾸로 여기 하나 붙어야죠. 이런 게 하나 붙어야 되잖아. 반대 방향 화살표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왼쪽 거 붙었잖아요. 이렇게 붙었잖아.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 만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04의 06 파일을 여셔야 돼요. 04의 06. 예, 04의 06. 그러면 똑같아요. 04의 01이나 04의 05나 06이나 아까 05까지는 1, 2, 3, 4, 5가 나온 거고 06번서부터 10번까지는 6, 7, 8, 9, 10이 나와야 되고 11서부터 끝까지는 11, 12, 13, 14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걸 누르면 이제는 11로 가야지 얘는. 그럼 이전 걸 누르면 6, 5로 가야지 이전 거. 근데 지금까지 이전이 여기는 이전이 없었잖아요. 다음 거만 있었잖아. 근데 06에 가서는 저처럼 하나 쓰세요. 이렇게 디라이브 페이지 내비게이션 밑에다가 요거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77번 라인인가에 04에 몇 번 가는 거 있어. 다음 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걔를 복사를 해서 이거 넥스트 페이지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P 클래스는 넘버라고 되는 윗부분에다가 하나 붙이세요. (77번) 라인에 나와 있는 제 책에는 제 화면은 77이에요. A 클래스는 넥스트 P 하이퍼 리퍼런스는 04의 11.html로 가게끔 하고 EM에는 다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저기 div 클래스는 페이지 내비게이션 밑에다가 거기다가 붙여 쓰시라고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붙여 쓰시라고 이렇게. 그럼 똑같은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 대신에 이전으로 고치시고 다음 대신에 이전으로 고치시고 04의 11이 아니라 04의 05로 가야죠. 이전 누르면 04의 05로 가야 되겠죠. 근데 클래스명이 넥스트 페이지가 아니라 프리비어스 페이지라고 고칠 거예요. 이걸 요렇게 하나 바꾸시라고. 넥스트 페이지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전 페이지라는 의미로 프리비어스 페이지라고 이렇게 영어를 하나 바꾸시라고 이렇게. 바꾸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수정을 한 거를 확인을 눌러 보시면은 다음은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전은 그냥 이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프리비어스 페이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어요. 제가 그냥 이름만 만든 것 뿐이야. 요 넥스트 페이지라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명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되게끔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넥스트 페이지가 뭔지 CSS에 들어가서 고칠 거예요. 그걸 볼 거고. 그리고 이미지 한번 가봅시다. 이미지. 이미지 가셨어요? 그러면 저기 썸네일 앞에 보면 넘버 어로우라고 화살표 있어요? 이 화살표 보이세요? 다시 보세요. 이 그림 넘버 어로우라는 화살표가 이 컴퓨터 안에서 그림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자리 잡고 있는 애예요. 얘가.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려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복사본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를 어로우 2라고 고치고, 그러면 넘버 어로우가 하나 있었고 넘버 어로우 2가 생겼는데 얘를 방향을 180도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한 번 더 회전 한 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던 두 번만 회전하세요. 네, 그러면 오른쪽 보던 놈이 왼쪽 보는 거로 방향이 바뀔 거라고. 바뀌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 이거 하셨죠? 김창수님 하셨어요? 화살표를 오른쪽 방향 하나 하고 왼쪽 방향 하나 만들었어요. 그 화살표는 두 개가 생겼으니까 세팅하면 되죠. 자, 그러면 CSS 파일 여세요. 여기 가면 common CSS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common CSS 파일에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580번 라인 정도 한번 가보세요. 580번 라인. 아니면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검색에 가서 아까 우리 소스 중에 이런 소스 있었죠. 제가 그 넥스트 페이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넥스트 페이지라는 클래스라는 줄을 복사해서 프리비어스 페이지라고 하나 만듭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넥스트 P라고 하는 거를 컴먼 CSS 찾아보면은 582번 라인, 뭐 580 몇 번 라인쯤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보세요. 먼저 보세요. 넥스트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은요. 넥스트 P서부터 여기까지가 넥스트 P고, 넥스트 P의 EM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긴 다른 애니까 넥스트 P도 있고 넥스트 PM, EM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하나 붙이세요. 그리고 넥스트 PM이라고 되어 있는 넥스트 P가 지금 그러면 두 군데가 생긴 거죠. 넥스트 P, 넥스트 P, EM. 그 다음에 넥스트 P, 넥스트 P, EM 하고 두 개를 하나 복사해서 붙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넥스트 P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꾸면 돼? 아까 여기서 본 대로 프리비어스라는 거로 바꾸면 돼. 여기 프리비어스라는 클래스명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줍시다 해서 하나 이름 만들었잖아요. 얘를 커먼 CSS에서 베낀 거 있잖아요. 베낀 거. 얘를 여기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프리비어스 아까 했던 것 중에 여기 넘버 어로우가 2로 바꿨잖아요. 2. 이렇게 하나 바꿔줘야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없으시면 넥스트 P라고 하는 걸 검색하시라고 검색에 가서 찾기에 가서 넥스트 밑줄 P를 검색해 보시라고요. 아, 579 같아요. 다른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넥스트 P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찾으시라고. 다시 볼게요. 넥스트 P라고 하는 게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클래스가 넥스트 P라고 해서 다음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얘예요. 요거 화살표 요거. 근데 이전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니까 새로 우리가 코딩하려면 어려우니까 넥스트 P라는 것처럼 그 앞에다가 1, 2, 3, 4 앞에다가 프리비어스 페이지라는 걸 하나 만들자 이거지. 만들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문제는 클래스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래스를 선언해 줘야 돼요. 선언을. 그래서 common CSS 안에 들어가서 next P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검색을 해 봤더니 next P에 하나 있고 next P EM이라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next P EM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블럭을, 두 동네를 복사를 해서 붙여가지고 previous P의 EM이라고 고치면 내용은 똑같잖아요. 내용은 똑같고 단 뭐만 바꾸면 돼. previous page라고 하는 항목에 있는 화살표가 왼쪽을 바라보는 화살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꿨냐면 오른쪽 바라보는 화살표를
복사를 해서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를 방향을 뺑뺑 2번 돌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넘버 어로우 2라는 화살표를 하나 만들었으니까는 그걸 넘버 어로우 2라고 정해주면은 이제 CSS 선언을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서 모두 저장해서 실제로 여기서 실행해 보면은 이제 왼쪽 가는 화살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6번 만들었으니까 7번 누르고 해야죠. 그러면 7번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 7번 누르면 7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HTML 7번에 가서 어디 갔느냐, 여기 7번서부터 12번 여기까지를 또 고쳐야지. 이 부분을 HTML 6번에 나와 있는 요거로 쓱 복사를 해서, 아까랑 복사하는 내용이 좀 늘었어요. 이전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 이번엔 복사를 해서 7번에 가서는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하고, 그럼 이번에는 나우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7로 가야지. 7로. 얘가 6이고 아까처럼 똑같아요. 고치는 건 똑같아. 이 부분 이해되세요? 요렇게 얘를 누르면 이렇게 7이 빨갛게 돼야 되고 8 누르면 빨갛게 돼야 되잖아요. 같이 붙는 건 뭐예요? 어? 가니까 6, 7이 같이 붙어. 6, 7이 같이 붙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번은 공사의 7번, 공사의 07은 7이라는 숫자에 스팬 클래스 나우피라는 게 붙어야 되고, 8번을 누르면 8번 공사의 08이 열려야 되잖아요. 걔는 08에 클래스가 나우고 피부가 붙어야 되고, 이 클래스가 나우피라는 게 뭐냐면 숫자에다 빨간 테두리 눌러주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아직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04에 01에 01을 누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 어비 모바일 출간이라는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 공지사항에 있는 항목은 고쳐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결과가 나오게끔 하고, 이때 리스트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공지사항으로 일로 쫙 오게끔 해야죠. 그렇죠. 그럼 오른쪽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 04에 01에 02 가야 되고, 04에 01에 03 가야 되고, 누를 때마다 가게끔 해야죠. 왼쪽 가는 건 어떻게 돼? 현재는 왼쪽이 없지. 얘가 시작이니까. 근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왼쪽 누르면 앞으로 가야 되고, 5번을 문서를 눌렀을 때 5번에서 왼쪽 누르면 4번이 가야 되고, 5번에서 오른쪽 누르면 6번이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이 번호 넘버링 매기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다시 작업을 해야 돼. 이 부분도요. 그래야 완벽하게 문서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쭉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상품에 관한 소개를 하는데 이 항목을 클릭하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속 화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는요. 공지사항에서요. 예. 이거 만약 첫 페이지가 나오면요. 예. 차라리 01이면은 아이템 한 개 더 공지가 추가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공지사항에서. 여기 지금 첫 페이지인데 5개 작품이. 예, 예. 그러면은 만일에 무슨 뭐 에디트 해가지고서 공지가 한 개 더 추가되면은 이게 하나가 내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04에 01, 01에 04에 01에 01, 04에 01에 02, 04에 01에 03, 04에 01에 04, 05 밑에 하나 더 만들어주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항목이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이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잠깐만요. 04에 01이니까는 2개 나왔잖아요. 그럼 6개가 됐잖아요. 6개가 되는 건 만들면 되지 뭐. 이걸 이제 일일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죠. 이건 마법사가 아니니까. 아니, 선생님이 지금 그러면 공지사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 잠깐 보세요. 네.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이게 3, 4분기 강좌니까 예.
3, 4분기 강좌고 이건 현재 강좌예요. 네. 그럼 이전 강좌를 누르면 이전 강좌가 나왔죠. 예. 요거 누르면 이전 강좌가 되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거 내년도 강좌가 집어넣으면 얘가 이전 강좌로 가야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뜯어 고쳐야죠. 넘버링을. 그러니까 여기서 공지가 한 개만 추가되면은 다 고쳐되는 얘기. 그게 자동으로 그건 안 돼요. 그런 걸 자동으로 하려면 그런 마법사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일일이 그러니까 그게 게시판인가 그거 붙여야 그러니까는 그런 자동으로 작업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뭐 공부방에 가면 공부방에 지금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는데 115번까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다 하나 추가를 누르면 새로운 게 116번이 되고 네. 알아서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번호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새로운 번호가 1번이라면 이전 번호가 2번, 3번 밀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죽어나죠. 그러니까 번호가 큰 번호가 올라오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우리는 새 번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와 있단 말이야. 묵은 번호가 뒤로 가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옛날 문서를 1번으로 만들고 이 번호를 체계를 뒤바꾸면 돼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마다 뒷번호가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손 안 대도 되죠. 하나만 고쳐주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번호를 이게 새로운 번호니까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새로운 1번이 들어가면 1번이 2번이 돼야 되죠. 그럼 다 뜯어 고쳐야죠. 2번은 3번을 고치고 3번은 4번으로 고치고 100번은 101번으로 고쳐야 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것은 문서가 1이 아니라 페이지가 1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1이라는 게 가장 최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학기가 추가가 되면요. 걔가 2로 밀려나가야 되니까 밑에 있는 게 또 고쳐야 되는 뒤로 거예요. 가니까는 그것을 다 수작업으로 고쳐야 돼요. n개면 n개 번 고쳐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프로그램 제로보드라든가 뭐 이런 게시판 갖다 붙이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렇죠. 제 게시판을 붙이면 편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 요건 이렇게 한다는 것만 그렇죠. 아.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